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특강 문학 실전학습 1회 두 번째 지문인 출세곡과 망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는 핵심 정리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가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의 경우는 전격 가사에 해당합니다. 조금 예쁜 색으로 공부해 봅시다. 전격 가사고요. 기행 가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기행 가사는요, 어디 여행 가서 쓴 가사를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변방으로 부임한 상황과 임시생활에서의 소외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성격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정철의 관동별곡을 아시나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기행가사죠. 정철의 관동별곡을 연상시키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명을 나타내서 이동 과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신형에서는요, 그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이동 과정을 내용일치 문제로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동 과정을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것을 봤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소외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서리적인 표현은 우리 질문하는 형식이라고 하죠. 그쵸? 서리적인 표현도 나타나고요. 화자가 느낀 감회를 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정과 관련된 인물들을 언급하고 업적을 드러내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시간적 순서에 따른 구성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납니다. 경성. 자, 경성이 접경인데 치병목민을 내게 맡겨 보내시니, 자, 내가 뭔가 중요한 지역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임금이 나한테 맡겨서 보냈대요. 나를 그쪽으로. 만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구나.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유교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유교적인 성격이 드러나요. 임금한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서생의 일은 한묵인가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부임은 진실로 뜻밖이로다. 자, 뭐뭐로다, 우리 이런 것들 영탐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임금께 절올리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관동별곡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만리박 국경에 이 한 몸 다 잊었어라. 자, 내 한 몸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정이 시작돼요. 여러분, 여정들은 잘 정리해 두시라고 했죠. 자, 흥인문에서 말 갈아타니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회양 옛사실 기별로만 들었더니 대궐을 홀로 떠나 적객은 무슨 죄인고. 이 부분 여러분 녹양도 있네요. 네, 같이 챙겨주세요. 자, 그런데 조금 중요한 게요, 여러분. 다른 기행가사와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적객은 무슨 죄지?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객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임금 곁을 떠나는 부분을 지금 적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면서 여타의 다른 기행가사와는 달리 비애와 한탄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중앙 전개에서 밀려난 화자의 심정이 배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높고 험한 설령을 험하단 말 전혀 마오. 우리 이런 것들을 뭐뭐 하지 마오, 뭐뭐 해라, 이런 것들을 명령적 어조라고 합니다. 세상살이에 비하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자,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자연을 험하단 말 하지 마. 세상살이, 이런 인간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한양은 어디요? 대궐이 가려졌도다. 자, 화자는요. 임금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임금이 계신 한양과 대궐이 이제 보이지 않대요. 안타까워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지역 이름 나오고요. 정평부. 용은강을 건너들어 정평부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낭민루에 올라앉아 옥저 땅 사나 하나하나 돌아보니 청년 풍패에 가득한 맑은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군영이 이렸고 막사 한가한 때 기녀와 함께 올라 술동이를 기울이려 꽃피는 춘삼월에 원수대에 올라가니 자 이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전 시가에서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풍류를 즐기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춘풍이 화창하여 이런 거 시간적 배경이 드러난다는 것도 확인해 주세요. 맑은 경치 부천에니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 되어 있고 어떤 심상이 주로 쓰였나요 여러분? 시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그쵸? 우리 이런 것들을 색채어라고 하고요. 구름인 양 눈인 양 파도는 하늘의 끝을 삼아 솟구치고 흩어지며 대 앞에 물러나니 엄청난 비유적 표현도 많이 쓰였고요. 감각적인 서술도 두드러지네요. 은빛산이 갇히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비단 같은 잔디에 여기서도 되게 비유적이고 감각을 많이 활용한 서술이 드러납니다. 배공 같은 천막치고 이렇게 하면서 봄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대궐로 돌아갈 길 어떻게 기약할까? 나 대궐로 언제 돌아가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시운의 탓이런가 운명에 매였는가? 자, 이거 운명 때문인가? 시대의 그런 타이밍을 잘못 잡았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화자의 태도를 운명론적 태도라고 해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동해를 다 퍼낸들 이내 시름 어이할고 나 시름 진짜 많다. 뭐뭐 할고 서리적 표현도 드러나죠. 어부 이 말 듣고 낚싯대에 둘러매고 배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니 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부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세상 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그까지 세상 사이에 낚싯대 하나뿐이로다.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 하며 오며 가며 하는구나. 자 어부의 노래를 듣고 잠깐 시름을 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갈매기와 함께 친구 먹으면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무라일체 안분지족하는 삶의 태도도 드러나네요. 자, 나지문의 핵심 정리도 보고 가겠습니다. 나지문은 수필갈래이고요. 수필갈래이다 보니 교훈적이고 성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 작품은 있는 것을 통한 어려움의 극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필갈래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본인 경험, 깨달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일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북경에 가게 되었을 적의 일이다. 자, 여기서 화자의 구체적인 경험이 드러나고 있죠. 그쵸? 이 갈래적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한 손님이 나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걱정하지 말게. 내가 한마디 하여 그대가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겠네. 얼마 전 임당 정육일이 북경에 갔는데 늙고 병들었기에 가는 길에 죽지 않는 빌결을 생각하다가 홀연 잊을 망자를 깨달았다지. 마치 불교에서 걱정하지 않는데 힘쓰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렸지. 그래서 말리길을 다녀오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 그대는 본받도록 하게 라고 하면서 한 손님이 나에게 임당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나는 그 말대로 했다. 손님의 말대로 했대요. 외국에서 풍파를 겪을 때마다 이 글자, 잊을 망을 말하는 거죠. 이 글자를 기억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받아들여 삭히고 밀쳐서 버렸다. 이 마음이 얽매인 것이 없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병이 나았대요. 덕택에 말리길을 무사히 다녀왔고요. 2년 뒤에 다시 북경에 가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했답니다. 자신의 경험을 또 제시하네요. 자, 더 걱정이 된대요. 훨씬 멀고요. 그 다음에 돌아올 기약도 없고요. 죽는 사람이 9이면 사는 사람은 하나이다. 그러니 걱정과 고민이 싹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근심을 지금 심하게 느끼고 있네요.
늙고 병든 몸으로 기력이 다해 죽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라는 서리적 표현도 드러납니다. 자, 어렵고 괴로운 와중에도 죽기가 싫어. 또 임당의 비결. 자, 임당의 비결 뭐였죠? 걱정하지 않는데 힘쓰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리는 것이었죠. 연고성세를 잊고 삶과 죽음을 잊고 뜻밖의 불행을 감히 따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괴롭게 여기지 않았대요.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한 거죠. 자, 계속 잊었대요. 계속 잊고 계속 잊었고요. 한 걸음 뗄 때마다 한 걸음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여 오랫동안 노력이 쌓이자 저절로 평온한 경지에 도달했다. 자, 이러면서 잊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쵸? 자, 문왕은 유리의 감옥에 갇혔으나 검은고를 타며 노래했고 정자는 불응에 유배되었으나 모발이 이전보다 좋아졌다. 근심을 잊는 경제일은 성현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시를 들어서 지금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의 선지로 구성되어 출제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나 성현보다도 한 등급이라도 아래 사람이라면 잊기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호걸다운 선비도 우환을 당하면 시를 지어 근심을 풀고 술을 마셔 걱정을 잊었다. 그들이 터득한 바가 얕아 즐거워하며 근심을 잊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시와 술을 통해서 걱정을 잊은 이유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근심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던 옛사람 단계의 예시도 들고 있습니다. 자, 시도 짓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마음에서 있는 것은 세상사에 노련하며 자잘한 일에서 벗어난 호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힘들다라는 거죠. 우환을 만나더라도 잊으려고 노력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고 좁은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자, 그래서 학문과 사색을 함으로써 걱정을 잊어라 라고 하는 거죠. 다만 갑작스러운 우환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학문의 힘으로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다. 자신을 조금 못 미친다. 한계를 인정하죠. 자, 그래서 이 글자 잊을망으로 가슴을 넓혀 살아났으니 무슨 해가 되겠는가. 두 차례 북경이 다녀오고 북쪽 변방이 유배되었지만 나는 지금껏 살아있다. 손님의 이야기가 내게 큰 도움이 되었기에 감히 글을 짓는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례적 특성에 해당이 돼요. 글을 쓴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글의 목적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함께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가와 나의 공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모두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가의 화자는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나는요, 수필갈래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깨달은 바를 서술하고 있었죠?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